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오늘은 모티브 어떤 백을 함께 떠볼게요. 그레니 모티브 12장으로 만드는 토트백인데요. 간단하게 2단 만에 완성하는 모티브인데다 굵은 실이라 코수가 적어서 입기 작업도 수월한 편입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색감들만 골라서 저는 이렇게 2가지 색상 조합으로 떠봤는데요. 모티브 가방 특유의 빈티지한 감성까지 더해져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활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패브릭 얀으로 떴기 때문에 가방이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탄탄해서 각이 아주 잘 잡힙니다. 사이즈는 너비 약 27cm, 높이 약 20cm인데요. 손잡이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25cm 정도고요. 옆면 폭은 8cm 정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재료는 크로셰실 6볼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색상이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요 바탕색이 4볼, 그 외에 배색실 2가지 색상인데요. 각각 1볼씩 사용하겠습니다. 이 6볼이 모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색상마다 어느 정도씩 남기 때문에 완성 가방 무게가 520에서 530g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9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이 크로셰 실을 사용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매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볼 다 사용하면서 한 번도 매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종종 매듭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실을 겹쳐서 처리하셔도 되지만 그럼 얘는 실이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편물이 꽤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매듭을 그대로 두시거나 아니면 잘라서 매듭을 조금 더 조그맣게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뜨시되 이 매듭이 편물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잘 조절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이 가방에는 총 3가지 색상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옆면과 손잡이에 사용된 색상을 바탕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탕색은 절반의 모티브에서는 사각형 부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나머지에서는 꽃 부분에 사용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절반의 모티브에 여기 사각형 부분에만 사용된 색상을 배색 1번, 그리고 절반 모티브의 꽃 부분이랑 여기 앞뒷면에 테두리에 사용된 색상을 배색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티브는 총 12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2가지 색상 조합으로 각각 6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꽃 부분에는 바탕색을 사용하고 사각형에는 배색 1번을 사용한 모티브 요거 6개, 그리고 꽃 부분에는 배색 2번을 사용하고 사각형 부분에는 바탕색을 사용한 요 모티브 6개 이렇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 모티브 뜨는 방법은 이 색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탕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어느 정도 꼬리실을 남겨두고 잡아줍니다. 이 꼬리실은 나중에 매직링을 꽉 잡아당겨서 오므려 줄 거라서 잡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 남기고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걸려있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 내려서 매직링을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시 딱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앞쪽에서 뒤로 넣어서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서 앞쪽으로 다시 끌고 나옵니다. 자, 이제 뜰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한길 긴뜨기를 뜰 거라서 첫 번째 코는 기둥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슬 3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사슬은 살짝 헐렁하게 떠주세요. 요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꼬리실을 잡아당길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슬이 너무 매직링을 조이고 있으면 나중에 꼬리실 잡아당길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슬은 살짝 헐렁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평소 손땀대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2개 떠주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 넣고 작업하는 실 쭉 걸어서 이렇게 매직링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너무
왼손과 오른손 같이 잡아당겨서 여기 지금 매직링을 조이고 있는 선이 생기는데요. 얘가 너무 빡빡해지면 나중에 오므릴 때 굉장히 힘드니까 아까 사슬 헐렁하게 뜬 것처럼 살짝 여유있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늘 실감아서 두개골이 통과, 또 바늘 실감아서 남아있는 두개골이 통과. 자, 요게 한길 긴뜨기죠. 이렇게 하나 더 떠주시면 돼요. 바늘 실감아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올 때 이렇게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여유 있게 해주시고 실 감아서 두개골이 통과, 감아서 두개골이 통과. 자, 지금 우리 여기 기둥코까지 포함하면 한길 긴뜨기를 총 3개 한 셈이에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 3개 다음에 사슬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또 이제 반복이에요. 한길 긴뜨기 3개 떠주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매직링에서 실 감고 나올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 3개 떠줄게요. 자, 한길 긴뜨기 이렇게 3개 한 다음에는 또 똑같습니다. 사슬 3개. 그리고 또 한길 긴뜨기 3개. 한길 긴뜨기 3개 다음에는 또 사슬 3개. 자, 지금까지 뜬 거 보니까 한길 긴뜨기 3개짜리 그룹이 3개가 있네요. 자, 그룹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한길 긴뜨기 3개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3개 다음에 또 사슬 3개까지 떠주세요. 자, 총 뜬 거 보니까 여기 한길 긴뜨기는 전체 12개를 뜨게 됐고요. 3개씩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 사슬이 이렇게 3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요거 좀 크게 해놓고 편물 뒤로 뒤집어서 꼬리실 잡아당겨서 매직링 오므려 줄게요. 저는 바싹 잡아당겨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떴던 기둥코에 사슬, 매니 사슬에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찾으시면 여기 호머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슬이 기둥코의 첫 번째 사슬 되겠죠. 자, 그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 사슬의 중앙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감아와서 이렇게 빼주시고 걸려있던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빼뜨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실 자르는 게 아니라 실 감아서 사슬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요거 매듭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신 상태로 이제 꼬리실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요거는 너무 길게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2단을 뜨면서 요거 그대로 자연스럽게 감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듭까지 지었기 때문에 많이 여유있게 자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만든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꽉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꼬리실은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이 실은 굵다 보니까 손땀이 조금만 달라져도 사용량 차이가 꽤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꼬리실은 줄이는 걸로 최대한 실의 낭비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색 1번 색상 실 갖고 오셔서 모티브 두 번째 단 떠주겠습니다. 그런데 모티브 우리 첫 번째 단의 첫 코는 사슬 3개로 기둥코 올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뜰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코를 좀 다른 방법으로 떠볼게요. 우선 손가락에 실을 걸고 어느 정도 꼬리실을 두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실 뒤편에 바늘을 대고 이렇게 감아서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 실 감아서 고리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꽉 묶어주시고요.
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바늘보다 살짝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남겨두고 작업 시작할게요. 자, 모티브 첫 번째 단 뜬 곳에서 어디에서 작업을 시작할 거냐면 첫 번째 단 끝내고 여기 꼬리실 남겨둔 요 세 개의 한길 긴뜨기 그룹 있잖아요. 요 그룹의 오른쪽에 있는 사슬 세 개의 그 아래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바늘에 매듭과 골이 걸려 있는 상태에 그대로 한길 긴뜨기 뜨기 시작합니다. 자, 한길 긴뜨기 뜰 거니까 바늘에 실 감아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살짝 여기 뒤편에서 매듭을 이렇게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바늘에 실 감고 살짝 매듭을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아까 찾은 시작 위치에 바늘 넣고, 자, 그러면 실이 이렇게 모티브 위로 이렇게 걸쳐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모티브 앞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리 3개가 걸려 있으니까 그냥 한길 긴뜨기 뜨면 되는데 이때도 요 매듭이 돌아가지 않도록 좀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2개 고리 통과, 그리고 남아있는 2개 고리 또 실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첫 코 떴더니 매듭 지었던 게 첫 코의 코머리 옆에 이렇게 가서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첫 코 좀 다르게 떠봤고요. 이제는 한길 긴뜨기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떠줄게요. 한길 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첫 번째 단 뜰 때처럼 이 사슬 공간에서 실 끌어오실 때 여유 있게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꼬리실 잡아당기기 위한 거였고 여기는 평소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2개 뜨고 나면 사슬을 이번에는 2개 해줍니다. 2개. 자, 그리고 방금 한길 긴뜨기 떴던 이 공간에 그대로 또 한길 긴뜨기를 3개 더 떠줄 거예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바늘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3개 떠주시는데 손땀이 너무 느슨하신 분들은 이번 가방 뜨실 때 전체적으로 헐렁하게 뜨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헐렁하게 뜨시면 좀 가방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3개 떠줄 건데요. 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할 때는 우리 여기 꼬리실 남겨뒀던 거 있죠. 첫 번째 단에서 여기 매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볼록해요. 요게 두 번째 단 뜨면서 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할게요. 자, 매듭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실 끌어오고 실 끌어온 거 통과할 때 이번에는 이 실이 매듭보다 더 왼쪽에 가도록 이렇게 두고 실 끌어오시면 여기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매듭이 들어가면서 앞쪽에서는 매듭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가리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3개까지 뜨고 나면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쭉 반복될 거니까 잘 봐주세요. 다음 사슬 공간에 이번에는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뜨는데요. 바늘 넣었을 때 우리 여기 꼬리실 있었죠. 얘도 같이 이렇게 바늘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정리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3개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3개 뜨고 나면 여기 코너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코너 여기 사슬 2개 해줍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단에서는 이거 코너를 만들 때 사슬 3개였지만 두 번째 단에서는 사슬 2개로 이렇게 코너를 꺾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3개 더 떠줄게요. 마찬가지로 살짝 자리를 마련하고 저 뜨는 거 보시면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고 바늘에 딱 맞게 작업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의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가 3개짜리가 2번 이렇게 들어가고 그 사이에 코너를 위해서 사슬 2개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다음 공간에 건너가기 전에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잊지 말고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공간에 요거랑 똑같이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3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 떠야 될 코 다 떠줬고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공간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슬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음 사슬 공간에까지 작업 쭉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슬 공간까지 작업하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사슬 공간에는 한길 긴뜨기가 3개짜리가 여기 있긴 한데 처음에 뜨기 시작했던 부분에는 한길 긴뜨기가 2개만 들어갔었죠. 자, 다 뜨고 나서 여기 한길 긴뜨기 마지막 코로 넣어주려고 그렇게 남겨놨던 거고요. 자, 다음 공간에 또 뜨기 전에 항상 여기 사슬 하나 필요했죠. 한길 긴뜨기 3개 다음에 사슬 하나 넣고 다음 첫 번째 사슬 공간으로 또 가서 한길 긴뜨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3개, 사슬 2개. 여기 첫 번째 공간에도 완성됐죠. 그러면 첫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 빼뜨기해서 마무리하면 마지막 단에 여기 볼록하게 또 매듭이 생기면서 나중에 모티브 이을 때 굉장히 미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실을 자르고 돗바늘로 예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돗바늘로 마무리할 거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요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그대로 바늘 빼고 자, 요거를 돗바늘에 꼬리실을 끼워주고요. 자, 이 실을 어디를 통과시킬 거냐 하면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의 코머리 찾아주십시오. 이 코머리를 바늘로 뒤에서 앞쪽으로 요렇게 통과시킬게요. 그리고 실을 조금 잡아당겨서 요렇게 걸쳐진 실이 첫 번째 코의 코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가릴 수 있게 요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마지막 코 코머리 사슬 뒤편으로 바늘이 나오게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살짝 잡아당기면서 얘가 꼭 첫 번째 코의 코머리인 것처럼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꼬리실 나머지를 정리하는데 편물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코 뜰 때 매듭이랑 꼬리실이 여기 남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따로 놀게 되니까 이 실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매듭의 밑에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헐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짧게 잘 예쁘게 만들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선 사이로 이렇게. 그리고 실을 당길 때 이 매듭이 지금 당겨 내려오고 있는 실보다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쭉 당겨줍니다. 매듭 있는 실이 조금 눌려서 정리가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기 위치에서 살짝 실을 위로 이렇게 들추어 주면 아래쪽에 또 이렇게 가로로 짧게 지나가는 선이 보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관통해서 실이 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살 잡아당겨서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벌써 매끈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죠? 이제는 여기 한길 긴뜨기 다리가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사이사이로 숨겨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실은 지금 매듭 찢지 않고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길게 숨겨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숨겨 주셨으면
꼬리실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나머지 이제 시작 부분 꼬리실, 두 번째 단 시작 부분, 첫 번째 단 시작 부분 꼬리실 다 남았죠? 요것도 숨겨 주셔야 되거든요. 얘는 매듭을 짓고 시작했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살짝만 감춰 주시면 됩니다. 뒤편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꼬리실이 있는 곳에 왼쪽에 있는 코 보이시나요? 거기에 있는 여기 사선, 짤막한 사선에 먼저 통과시키고 그 아래쪽에 또 가로로 지나가는 짤막한 가로선 통과한 다음 얘는 이쪽으로 정리해 줄게요. 편물이 두꺼워지니까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아까 실이 하나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또 잘라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에 꼬리실 남았네요. 얘는 조금 신경 써서 작업해 줄게요. 이 안쪽에 지금 첫 번째 단에 여기 한길 긴뜨기 다리가 보이는데요. 지금 실이 보시면 당겨 보시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같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이 안쪽으로 한 바퀴 둘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던 방향으로 그대로 여기 첫 번째 단 시작 부분에 꼬리실은 이렇게 꼭 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래야 튼튼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당겨서 모양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더 바짝 오므려지고 여기가 탄탄해지죠. 이 꼬리실이 빠져서 달아날 염려도 줄어듭니다. 꼬리실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티브 하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하나 완성하셨으면 요 색상 조합으로 요 6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색상 조합으로도 6개. 그래서 총 12개 다 완성하시고 모티브 입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12장 중에 모티브 6장을 가지고 이렇게 색상별로 지그재그로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 배치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6장씩 이어서 앞판과 뒷판 이렇게 두 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모티브를 잇는 방식은 빼뜨기 방식을 써볼 거고요. 요렇게 긴 거 먼저 잇고 요렇게 짧은 거 2번 요렇게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요렇게 빼뜨기로 이어주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방금 뜬 모티브 살펴보면 한 변당 코수가 9코입니다. 여기 한길 긴뜨기 6개 있고요. 그 사이에 사슬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7코, 그리고 코너에 사슬이 2개씩 있었잖아요. 그 2개를 한 변에 하나씩 이렇게 넘겨줘서 여기 사슬이 이 변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하나만 이 변에 들어가서 이렇게 9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사슬까지 9코씩을 이렇게 맞은편에 해당하는 코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빼뜨기로 이어줄 건데 빼뜨기를 할 때 이 사슬 전부 이렇게 바늘 관통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사슬의 뒤쪽 반코만 이용해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뒤쪽 반코 이렇게 뒤쪽 반코만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이 모티브는 얘도 보면 이쪽이 겉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사슬의 뒤쪽 반코라 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 반코를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만 서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어줄 겁니다. 자, 이제 바탕색 실 가져오셔서 빼뜨기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모티브 뜨시다가 볼을 바꾸실 때 이 바탕색 실 남은 게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충분한 길이가 된다면 입기 작업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은 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똑같이 실 바늘을 뒤에서 걸어서 이렇게 고리 만들고 고리 통과. 요거는 매듭이니까 꽉 묶어줍니다. 자, 모티브 2장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사슬 뒤쪽 반코
여기 코너에 있는 사슬 중에 이 사슬의 뒤쪽 반코. 자,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작업할 때 이 작업하는 실, 여기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과 바늘 넣는 방향을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위에 있는 모티브의 시작점에 뒤쪽 사슬 반코에 바늘 넣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앞쪽 모티브로 가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안 되고 앞쪽 모티브에 바늘 넣을 때는 실이 모티브보다 뒤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 넣고 지금 보시면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어요. 자, 실 걸어와서 이 3개 고리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에 빼뜨기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첫 코는 이렇게 빼뜨기 하려고 걸어왔던 실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 실을 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리를 다시 조절해 줄게요. 자, 모티브를 잇는 빼뜨기는 살짝 타이트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느슨하게 하면 모티브가 이은 다음에 이렇게 꺾어질 수 있어요. 또 해볼게요. 위쪽 모티브에서는 사슬, 뒤쪽 사슬 반코에 위에서 아래쪽 향해서 이렇게 넣고 그때 실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실이 계속 모티브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사슬 반코는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실 걸어서 3개 모두 고리를 통과하는데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이 실이 늘어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지만 요거 몇 번만 해보시면 저절로 손이 알아서 척척척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한길 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도 꼭 빼먹지 말고 한 변에 9코씩 이어준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쭉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이을 차례예요. 여기 사슬, 그리고 여기도 사슬. 이렇게 마지막 9번째 코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2장 입고 나면 다음 모티브가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도 빼뜨기 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공간이 여기가 살짝 띄워지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다음 코 이으면 좀 약간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사슬 하나를 그냥 떠주겠습니다. 아무 데도 있지 않고 그냥 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모티브로 넘어갑니다. 다음 모티브도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렇게 잡고, 자, 첫 코 찾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당기고 빼뜨기 해줍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실이 조금 늘어졌죠? 당겨주고 이렇게. 그리고는 똑같습니다. 자, 끝까지 쭉쭉 해볼게요. 자, 다음 모티브도 이제 9코 다 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이렇게 올 텐데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랑 똑같이 잊지 말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또 다음 모티브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다 이었네요. 이렇게 6장이
임시로 고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실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매듭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실을 잘라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 남기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남기고 요렇게 꼬리실이 많이 길지 않게 요렇게 남기고 요거를 끝에 만들었던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쫙 당겨줍니다. 요렇게 가로선은 연결이 됐네요. 이제 세로선 해보면 되겠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사슬 만들고 넘어갔던 여기 교차 지점에 사슬 하나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똑같이 매듭 하나 만들고 시작합니다. 쭉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근처에 오면 여기 공간이 좁아서 조금 작업하기 어려운데요. 바늘 넣으시고 이렇게 바늘을 편물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 끌어 가시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이렇게 실의 위치는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바늘보다 앞에 있고 이번엔 바늘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코 바늘 넣고 편물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바늘 꺼내서 실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 코까지 이어진 거고요. 자,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교차 지점을 건너기 위해서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코. 자, 다음 모티브. 이미 연결된 사슬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첫 코 잘 찾아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서 마지막 코 연결. 이렇게 연결 끝나고 나면 아까처럼 사슬 하나로 매듭 만들어 주고 꼬리실 자르고 실 빼서 매듭 꽉 지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장 중에 여기가 이렇게 이어졌죠. 자, 이제 이쪽 짧은 구간도 여기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끝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모티브 6장을 모두 이었고요. 빼뜨기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편물을 살짝 잡아당겨서 모양을 바로 잡아줍니다. 자, 이 꼬리실은 지금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옆면을 입거나 윗부분에 코를 주울 때, 자, 요렇게 정리가 되니까는요.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6장도 저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면 뜨기로 넘어갈게요. 자, 옆면도 바탕색 실로 뜰 건데요. 똑같이 요렇게 손가락에 실을 걸고, 이번에도 그렇게 여유있게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꼬리실은.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먼저 짚고 시작합니다. 자, 옆면은 짧은뜨기 8단으로 뜰 건데요. 코수는 67코입니다. 자, 그래서 사슬 67개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사슬은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 마시고 또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옆면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채꼴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뜨시던 사슬 크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7. 자, 이렇게 67코 사슬 잡았고요. 자, 이제 짧은뜨기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는 세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사슬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있는 사슬에 첫 코를 떠줄 건데요. 이 사슬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뒤편에 볼록볼록하게 있는 이 코산 있죠? 코산에다 바늘 넣어서 뜰 거예요. 두 번째 사슬 뒤에 있는 이 코산에 바늘 이렇게 넣어서 실 감아서 끌고 나오고요. 그리고 실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2개 모두 통과. 이게 짧은뜨기죠.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 다음 코산에 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첫 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
67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 다 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사슬 하나 만들어서 기둥코 올리고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첫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를 8단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옆면 다 뜨고 돌아올게요. 짧은뜨기 8단 다 뜨셨으면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매듭 지어 줄게요. 꼬리실은 너무 길게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르고 당겨서 매듭 지어 줍니다. 자, 이제 모티브 이어 놓은 앞뒤판이랑 요거 연결해 볼게요. 자, 모티브를 이어 놓은 가방의 앞뒤판이랑 이제 방금 뜬 옆면을 서로 안쪽 면끼리 맞닿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지금 옆면은 보시면 제가 안쪽 면에는 이렇게 매듭이 나오는 거를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겉쪽 면에는 매끈하고 여기는 매듭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쪽 면과 안쪽 면이 맞닿도록 이렇게 맞대고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기 할 때 짧은뜨기로 이어볼 거예요. 짧은뜨기 작업하실 때 이렇게 모티브를 바라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티브에서는 뒤쪽 사슬 반코만 또 이용해서 이어줄 거예요. 옆면에서는 사슬 전체를 이렇게 이용해서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옆면 입기는 배색 2번 실을 사용해 줄 거고요. 똑같이 바늘에 매듭 하나 지어주고 시작할 겁니다. 꼬리실은 조금만 여유 있게 해주시고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모티브 쪽에서 봤을 때는 입기를 시작하는 코는 여기 모티브 입기 할 때랑 똑같아요. 코너에 있는 사슬 중에 이쪽 변에 속하는 사슬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슬 요거 찾으셨으면 뒤쪽 사슬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 넣고, 자, 옆면에서는 이제 첫 코가 되겠네요. 얘는 사슬 전체에 바늘 넣고 그대로 실 끌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마무리합니다. 자, 옆면을 이을 때도 모티브 입기 때처럼 너무 느슨하게 하시면 예쁘게 안 나와요. 살짝만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볼게요. 다음 모티브에서는 사슬 뒤쪽 사슬 반코, 그리고 옆면에서는 전체 사슬 짧은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여기 입기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건너갈 때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요 직전까지는 그대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한 변에 해당하는 9코 모두 이어졌고요. 자, 여기 모티브 이음선을 이제 건너갈 차례인데요. 모티브 이음선에 여기 폭이 있다 보니까 한 코를 떠주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뜰 자리가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방금 모티브에서 마지막으로 이었던 9번째 코, 그 코를 떴던 자리, 모티브에서 여기 사슬 반코 있죠? 모티브 쪽에 여기 사슬 반코만 바늘 넣고, 이제 뒤에 있는 옆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은 코 다음에 있는 여기 비어 있는 코 있죠? 여기에 바늘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끌고 나오고요. 자, 짧은뜨기 완성하지 않고 다음 모티브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모티브에 첫 번째 이어야 할 여기 사슬 보이죠? 이 사슬에 뒤쪽 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을 건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음선에 있는 꼬리실 앞쪽으로 해두지 마시고 요렇게 뒤쪽으로 해서 바늘보다 뒤쪽에 있도록 요렇게 둔 상태로 여기 바늘 넣어주세요. 자, 꼬리실이 여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면에는 바늘 넣지 않고 그대로 실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자,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려 있네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아서 3개 고리 모두 통과. 자,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한 셈이 됐죠. 대신에 여기 옆면에는 앞쪽에서 바늘 넣었을 때만 한번 연결해주고 이 앞쪽에서는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한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티브 이음선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 지금 꼬리실 살짝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당겨서 예쁘게 선이 정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꼬리실은 편물과 편물 사이에 이렇게 넣어두고요. 뜰 때 이제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다음은 똑같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티브 이음선 지나가느라고 여기 첫 번째 코, 이번 모티브의 첫 번째 코를 쓰긴 했지만 얘도 9코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코 또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떴던 첫 코, 사슬 반코에 다시 바늘 넣으시고 이번에 여기 꼬리실 바늘에 걸쳐져야 정리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옆면에서는 원래 이어야 할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똑같이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모티브 이음선을 지날 때는 원래 이어야 할 마지막 코 그리고 여기서는 첫 코까지 둘 다 뜨시고 그 첫 코와 마지막 코를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들은 보면은 바늘이 다 2번씩 들어가게 되죠. 그거 잊지 말고 유의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제는 끝까지 쭉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면서 옆면이랑 이어주시면 되겠죠. 계속 꼬리실 정리하면서 떠와서 이제 코너 부분에 왔습니다. 자, 코너 부분에서는 별달리 코를 늘려준다거나 모아뜨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옆면하고 쭉 이으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코에 하나씩. 꼬리실은 더 익기 싫으실 때는 이제 바늘 넣으셨을 때 바늘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넣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코너를 돌아서 여기 모티브 이음선 또 만날 때까지는 쭉 그냥 떠주겠습니다. 자, 이쪽 편에 9코 모두 이어주고 모티브 이음선 또 만났습니다. 자, 또 이음선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뜨셨으면 그 마지막 코 떴던 여기 모티브의 사슬 반코 자리에 똑같이 바늘 넣고 여기 옆면에서는 같은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코에 여기 아직 있지 않은 이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끌고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다음 모티브의 첫 코에 바늘 넣어 주시는데 그때 여기 꼬리실은 여기 편물 사이에 가도록 이렇게 둔 상태로 이번에는 옆면에는 바늘 넣지 않고 그대로 실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 걸어서 3개고리 모두 통과해서 짧은뜨기 모아뜨기 완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뜨고 나서 꼬리실 수직으로 좀 잡아당겨서 정리한 다음 다시 편물 사이에 넣으시고 자, 이번에는 다음 모티브의 첫 코 방금 여기 모아뜨기 했던 여기 첫 코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이번에는 여기 꼬리실을 바늘에 걸쳐 주시고 옆면에서는 여기 다음 코 여기 아직 있지 않은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이제 익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모티브마다 9코씩 쭉 떠주시면 되겠죠. 꼬리실 이렇게 계속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티브 이음선 위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배웠는데요. 쭉 끝까지 이렇게 디귿자로 이어 보시면 저희가 옆면을 67코로 떴었잖아요. 이 코수가 나중에 딱 맞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 모티브 2개니까 여기는 18개 코수가 이쪽은 27개, 18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음선이 이렇게 4번 나타나기 때문에
옆면 코수가 67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쭉 디귿자로 이어주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 줄게요. 자, 조금 여유 있게 실 잘라주시고 쭉 빼냅니다. 자, 방금 여기 옆면 이으면서 생긴 두 개의 꼬리실은 안쪽에 보시면 여기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죠? 요 사이사이로 미리 좀 숨겨 놓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여기 가방 앞뒷판 중에 반대편 거를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모티브 색상이 지금 초록색이 여기 하나 왔으니까 여기 두 개짜리가 윗면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작업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 마저 다 이어주고 만날게요. 자, 이렇게 다 연결하고 나면 여기 옆면과 모티브 면에 텐션 차이 때문에 살짝 이렇게 편물이 울 수가 있는데요. 당겨서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방의 상단 부분을 떠줄 건데요. 남아있는 바탕색 실 갖고 오셔서 똑같이 바늘에 매듭 하나 지어주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모티브 상단과 옆면 상단에서 코를 주어서 짧은 뜨기를 먼저 한 단 떠줄 거예요. 옆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면에서는 어디에서 코를 주울지 먼저 볼게요. 우리 옆면은 짧은 뜨기를 8단 떠줬잖아요. 이 방향으로 떠줬었습니다. 그 8단의 단과 단 사이에서 코를 주울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요렇게 점선 같이 생긴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쏙 들어간 오목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엔 또 점선이 나타나고 오목한 선, 점선 요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랑 이 옆면의 겉쪽 면과 안쪽 면을 반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은 요 모양 보셨을 때 저랑 조금 순서는 다르겠지만 점선과 오목한 선이 교대로 나타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 점선의 끝에 있는 고기 옆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코를 줄 거고요. 이 오목한 선 따라서 끝에 마지막 코 옆에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렇게 단과 단 사이에서 코 주워 주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 옆선 이었던 요 색깔 있는 요거 끝나는 선에서 바로 다음에 있는 여기 점선 여기 라인이 첫 번째 코예요. 근데 첫 번째 코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오목한 선 끝이네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짧은뜨기. 그리고는 그 다음엔 또 점선이 나오겠죠. 점선의 마지막 코 옆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는 다음에는 오목한 선. 여기는 여기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뜨기가 평소보다는 살짝 키가 크게 떠질 겁니다. 자, 이렇게 교대로 선이 나타나는 곳에 쭉. 자, 이렇게 짧은뜨기 6개 뜨고 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기 옆면이었던 라인 만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코너를 돌아서 모티브 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각 모서리마다 모퉁이 코를 하나씩 떠줄 텐데 어디에 뜰 거냐 하면 여기 지금 옆면 이었던 요 라인 색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 위치 있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모퉁이 코 떠주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자, 이제는 이렇게 틀어서 모티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모티브 쪽에서 코를 주울 때는 우리 모티브 입기 할 때랑 똑같이
사슬 뒤쪽 반코만 사용해서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를. 그리고 시작하는 위치 찾는 법도 아시잖아요. 모티브 입기 할 때랑 똑같아요. 여기 코너에 있는 사슬 2개 중에 이쪽 변에 속하는 여기 있네요. 요 사슬에 이렇게 뒤쪽 반코만 사용해서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짧은뜨기. 그래서 이랑뜨기로 떠주는 셈이 되죠. 모티브 위에는. 자, 그대로 쭉 9코를 떠주겠습니다. 자, 모티브 한 변에 9코 모두 짧은뜨기 떠줬고요. 이제 모티브 이음선을 만났는데요. 요거는 여기 옆면 이어줄 때랑 똑같이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짧은뜨기 했던 여기 사슬 반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끌어서 나옵니다. 자, 짧은뜨기 완성하지 않고 이번에 모티브 여기 다음 모티브 첫 코에 바늘 넣으시고요. 그때 이음선 꼬리실이 뒤쪽에 가 있어야겠죠. 요렇게 실 끌고 나오고요. 고리가 3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감아서 짧은뜨기 모아뜨기 완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는 요거 꼬리실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예쁘게 정리하시고 이제는 꼬리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해야겠죠. 자, 방금 여기 모아뜨기 했던 이쪽 모티브의 첫 코에 또 바늘 넣어서 첫 코 뜨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꼬리실 얹어서 정리하면서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모티브 상단에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쪽 변 떠준 다음에 이음선이 나타나면 방금 떴던 코와 다음 모티브 첫 코를 요렇게 짧은뜨기 모아뜨기 해주시고 이음선 정리하고요. 이제 방금 떴던 첫 코 자리 다시 바늘 넣어서 잊지 말고 짧은뜨기 또 시작합니다. 네, 꼬리실 감춰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모티브 위에 9코까지 다 떴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모퉁이를 돌아서 여기 옆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옆면으로 바로 가기 전에 아까 우리 옆면 이음선 끝에서 모퉁이 코 하나 떠줬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떠주고 넘어갈게요. 자, 옆면 이음선 끝 코가 들어가고 있는 여기 요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때 여기 꼬리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 꼬리실 요렇게 바늘에 같이 걸쳐서 정리하면서 떠줍니다. 자, 모퉁이 코 한 코. 자, 이제 옆면에서는 줄 코를 찾을 때 점선, 오목한 선, 점선, 오목한 선 찾기로 했잖아요. 자, 방금 뜬 여기 모퉁이 코 다음에 나타나는 점선 혹은 오목한 선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점선부터 나왔네요. 그래서 점선 마지막 코 옆에 공간에 바늘 넣고 꼬리실 정리하면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오목한 선, 일곱. 자, 이렇게 옆면 따라서 7코 하고 나니까 여기 방금 여기 점선 옆에서 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옆면 이음선 나타났습니다. 그럼 모퉁이 코 여기 옆면 이음선 요 자리에 떠주면 되겠죠. 자, 모퉁이 코 하나,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자, 모티브 위에는 똑같이 짧은뜨기, 이랑뜨기 쭉 해주시고 이음선 넘어갈 때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쭉 끝까지 작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음선 직전까지 쭉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티브 윗면은 다 떠줬고요. 이제 또 모퉁이를 돌아서 옆면으로 가게 되죠. 모퉁이 코 여기 옆면 이어준 코, 요 코 들어가 있는 요 자리에 바늘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는데요. 자, 여기 또 저는 꼬리실 있네요. 꼬리실 바늘에 걸쳐진 상태로 정리해주면서 모퉁이 코 한 코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옆면이 남았는데 옆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미 좀 떴기 때문에 한 코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코 줄 자리를 아까 지나갔잖아요. 여기 점선 여기네요. 이렇게 한 코 떠주고 나면 이제 빼뜨기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 짧은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가방 상단에 첫 단을 떠봤는데요. 첫 단 뜨고 나면 총 코수는 76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떠볼 텐데요. 두 번째 단은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다가 여기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를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우선 짧은뜨기 할 거라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 기둥코가 올라간 그 자리에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뜨기를 총 15개 하고 나면 손잡이를 달 위치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두 개 떴네요. 셋. 자, 이렇게 15코를 뜨고 멈추었는데요. 그리고는 손잡이 기초를 만들어 주는데요. 사슬 19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근데 이 사슬은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나중에 손잡이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살짝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18, 19. 자, 사슬 이렇게 19개 하고 나면 반대편에 이렇게 해서 고정해 줘야겠죠. 자, 고정할 위치는 마지막으로 우리 짧은뜨기 떴던 코, 그 다음 코부터 세워서 13코를 건너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떴었으니까 자, 코머리 보고 찾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코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슬이 꼬이지 않게 지금 앞쪽을 다 잘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표시했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서 고정합니다. 자, 이제는 계속 짧은뜨기 해서 맞은편에 손잡이 넣을 위치까지 가면 되는데요. 짧은뜨기 개수로 25개를 짧은뜨기 하고 나면 손잡이 만들 위치가 됩니다. 방금 뜬 짧은뜨기까지 포함해서예요. 하나, 둘, 25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5. 자, 그리고는 똑같이 사슬 19개로 손잡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둘. 자, 이 사슬 또 똑같이 아래쪽에서는 13코를 건너뛰고 여기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13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자, 고정된 위치가 여기랑 딱 대칭으로 잘 됐네요. 자, 그리고는 나머지는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 여기 아까 고정하면서 했던 짧은뜨기부터 아마 10개를 뜨셨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다 떴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실이 굵다 보니까 조금 멀어 보이는데요. 빼뜨기 코가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짝 잡아당겨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이 남았는데요. 그 두 단은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로 전체에 쭉 둘러줄 겁니다. 그런데 빼뜨기를 이랑뜨기로 뜰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단 마무리하고 빼뜨기 한 상태인데 여기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살짝 이렇게 바늘보다 크게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 코에 지금 첫 번째 코는 그대로 건너뛸게요. 두 번째 코에 여기 뒤에 사슬 반코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빼뜨기에서 생긴 이 사슬에는 이렇게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디가 시작점인지 조금 헷갈리니까
첫 코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에 또 여기 사슬 반 코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줍니다. 자, 이렇게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빼뜨기는 앞서 했던 다른 스티치랑은 다르게 조금 느슨하게 떠주세요. 요거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 입구가 이렇게 오므라지고 예쁘지가 않습니다. 느슨하게 뜨고 있습니다. 쭉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빼뜨기 하시고 여기 손잡이 하는 부분 조금 저랑 같이 볼게요. 손잡이 근처까지 왔는데요. 손잡이도 똑같습니다. 여기 사슬 중에 뒤에 사슬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자, 느슨하게 해주세요. 이 손잡이용 사슬을 만들 때는 빡빡하게 했지만 빼뜨기는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2번 3단 빼뜨기 다 해주시고요. 3단 마무리 할 때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세 번째 단 마무리 할 때쯤 돌아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코에 여기 표시해 뒀던 곳, 여기가 첫 코였는데 그 옆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하면서 생긴 사슬이에요. 그래서 얘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가 그럼 마지막 코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빼뜨기 하면 세 번째 단의 빼뜨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4단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코에 있던 링 빼고 첫 번째 코에 다시 여기 똑같이 사슬 뒤쪽 사슬 반 코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빼뜨기에서 생긴 사슬에 링 걸어서 첫 코 표시해 줄게요. 자, 똑같아요. 사슬 반코 뒤쪽 반코에만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4단 다 뜨고 또 여기 근처에서 마무리할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근처에 왔는데요. 아까 표시링으로 표시했던 거기 오른쪽 코는 이번에는 작업을 해야 되는 코입니다. 3단에선 빼뜨기 마무리를 하지 않았었죠.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첫 코 옆 코까지 떠준 다음에는 이제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돗바늘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 빼내고 요거는 돗바늘로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실을 돗바늘에 연결하고 자, 이 실을 우리 첫 코 다음 코에 있는 두 번째 코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사슬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바늘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링은 빼줄게요.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서 방금 링을 뺀 여기 첫 번째 사슬을 얘가 덮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이 사슬에 다시 바늘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늘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3단에서 떴던 사슬까지 이렇게 같이 통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쭉 잡아당겨서 첫 번째 사슬처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요거는 편물 뒤쪽에 충분히 숨겨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쭉쭉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꼬리실 잘라주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우리 상단 뜨기 시작하면서 남아있던 꼬리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모두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라벨도 한번 달아봤는데요. 이 패브릭 yarn은 일반 바늘로 뚫으면서 바느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코와 코 사이 또는 단과 단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 공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라벨을 묶어주듯이 그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라벨에 구멍이 커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다른 면사로 이렇게 달아줘 봤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모티브 어텀백을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들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